자, 그러면 일반 재해와 중대재해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요, 사업장에서 3일 이상의 휴업, 그럼 뭐 초일 불산이니까 당일날 빼고 병원에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재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이 노동청에다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직원이 다쳤는데 그 사람이 3일 이상은 휴업수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재해를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야, 산재 청구를 하면 노동청에 그 공단에 보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자꾸 산재 처리 안 하는 그런 사업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그 일반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산업재해 조사표에다가 회사가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산재 은폐 여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는 산업법상의 중대재해입니다. 뭐 이 중대재해가 아까 뭐 그 중대재해 처벌법상보다도 사실 좀 느긋한데 그런 정도면 이거는 이제 즉시 그러면 이제 뭐 휴일날인데 사고 난 날이 그래도 뭐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전화나 팩스 왜냐면 방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신고가 되는 곳은 그 현장에서 사람이 뭐 추락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119에 신고하죠. 그러면 119에 신고하는 모든 내용은 112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앰뷸런스보다도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사실상 노동부의 그 산업안전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중조사가 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경찰이 먼저 와서 이제 현장을 보존하고 그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이제 조사는 해서 돌아가면 그다음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그분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럼 이제 앰뷸런스 소방 체제는 그분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이런 이제 그리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죠. 그럼 나중에 노동부에 이제 신고가 되면 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에 와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안에 반드시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중대재해는 즉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대재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겠죠. 그러면 119의 출동 기록을 보면 몇 시에 와서 누구를 어떤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다 남게 돼요. 예, 그러면 결국 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동부 조사나 이제 경찰 조사가 될 때 목격자들의 이제 진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저 몇 층 높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추락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회사는 당연히 그 노동청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가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인지 하청업체 직원인지 철근공인지 철골공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기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미 이제 사고는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거는 환경안전팀이 한다고 하면 그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은 이제 인사노무팀이 맡아야 되니까, 총무팀이 맡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사고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그 사고 현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무조건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작업을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그 경제적 손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합의가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작업 중지 명령이 자꾸 길어지면 뭐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길어지면 다 회사에 손실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사고는 났고 이 사고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자기의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재해자 가족들을 위한 뭐 영안실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다음에 연락이라든가 또 거기서 지방에서 뭐 이렇게 또는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숙소를 확보해 준다든가 또 분향소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조화, 뭐 그다음에 명정 사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산재 청구를 막 해야 된다면 산재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부서에서 맡아야 되고요. 또 어쨌든 이게 5개의 그 정부 기관에서 이걸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도 이제 이렇게 담당자를 좀 정해놓는 게 좋죠. 그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는 누가 담당하고 그러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일관돼야 돼요. 뭐 경찰에 한 내용이 다르고 공단에다 준 내용이 다르고 노동청에 준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이제 이게 합의할 때 유족들하고 분쟁이 발생해요. 유족들이 아니 그때는 안전구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보고서 쓰실 때는 안전구물이 있는데 그 옆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이제 과실률이라고 하는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아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장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작업 중지 명령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보고서 작성은 좀 일관되게 특정한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자들이 진술한 내용하고 거기 가서 또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서 떼는 모든 서류는 이게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이제 가족이 떼야 됩니다. 가족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추락 사망했다. 그럼 배우자가 좀 필요한 서류들을 좀 오셨을 때 한꺼번에 떼어놔야 돼요. 특히나 뭐 사망진단서 이런 거를 안 떼놨다가 이분이 화장을 원한다고 그래서 화장터를 갔는데 화장터에서 사망진단서 안 갖고 왔다 그러면 화장을 안 해줘. 그러면 또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 병원에서 또는 여안실에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서 인감 찍고 인감 증명서 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합의를 해서 해놓고 나중에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의에 대한 효력이 좀 담보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돼요.